뭐 팀쿡이 돈독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 정서에 갖다 붙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은 어떠죠? 안녕하세요. IT를 쉽게 알려드리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죠.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왜 가격을 올리느냐, 그리고 뭐 팀쿡이 돈독이 올랐다는 듯 여러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물론 비싼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격에 대한 기본은 알고 또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오늘은 그 이야기를 쉽게 제가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직장생활도 오래 했지만 경영기획을 한 5년 이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런 전략이라든지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애플은 어떤 기업인가요? 공익기업인가요? 사익기업인가요? 사익이죠.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기업들의 공통된 목표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냈는데 최대한 비싸게 받고 싶은 게 기업의 생리입니다. 그러면 애플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이 그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상품성과 여러가지 시장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을 했고 그게 팔렸다는 거는 시장이 통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기업들이 다 비싸게 받고 싶어서 다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면은 자기네 그런 상황을 파악 못하고 비싸게 내놓으면은 시장에서 외면을 받게 되겠죠. 안 팔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업들을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게 기업의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원가 대비 너무 많이 이익을 남기는 거 아니냐. 오늘 원가를 우리가 막 따질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품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LCD 얼마, 이 안에 들어가는 AP 얼마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원가는 아니에요. 여기 말고도 인건비가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사무실을 또 운영하고 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판매라든지 여러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비용이 막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따져도 물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게 이제 기업의 그런 목표이기도 한데 그래도 원가를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얼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제 기업은 또 다른 제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R&D 투자라고 하거든요. 사실상 그 이익을 가지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1000만원 벌었으니까 1000만원 다 먹는 게 아니라 오늘 1000만원 먹었으니까 100만원 먹고 나머지 900만원은 또 내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게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벌면 투자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좋은 인력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익이 작아요. 이익이 작으면은 비용이 가용할 수 있는 비용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선택에 또 폭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게 선순환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좋은 투자를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는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이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애플은 또 다음 준비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기업 전략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도 그러면 뭐 잘 못 보냐? 아니죠. 삼성도 엄청 잘하고 있어요.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이제 애플에 밀려서 살짝 고전을 하긴 하지만 최근에 뭐 갤럭시 애플워치 이렇게 화면을 휘는 것도 연구 개발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고요. 뭐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또 그런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경쟁이 밀리면 당연히 가격을 낮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살짝 이 스마트폰 시장이 약간 이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그 삼성이 실수한 게 OS가 없다는 거예요. 삼성의 OS는 누구 거요? 구글 거죠. 두뇌는 구글에 있고 껍데기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저렴한 인력과 그리고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중국 기업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삼성과 LG가 막 힘겨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이 여기서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이 시장의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OS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가격이 쫙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왜냐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성이 정말 제대로 했어야지 애플을 선택할 거냐 삼성을 선택할 거냐 이런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데 애플의 iOS가 엄청 치고 나가니까 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밀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또 가격을 이렇게 올려가는 이유는 또 시장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폰 이제 사용자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아서 또 많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스펙이 상향 편중화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바꾸는 그 교체 타임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이런 환경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애플이 제품을 자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애플만큼 그전 디바이스에 신경을 쓰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애플은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계속 새로운 서비스들을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줘요. 왜냐면 1년 지났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제가 얼마 전 아이폰 XS 발표회 이제 현장에 다녀왔었잖아요. 그때도 애플이 항상 강조하는 거는 친환경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는 가치를 주겠다. 그러니까 자주 바꿔라가 아닌 오래 쓸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또 노력을 하는 거고 그에 맞게 또 가격을 올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애플이 그 가격을 높게 했다고 해서 소비자가 비싸다고 말을 안 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게 비싼 거면 비싼 거예요. 근데 애플이 그렇게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그런 시장 형태가 있고 그리고 점점점 스마트폰 수요는 줄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그 적은 판매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애플이 오래 갈 수 있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애플이 그렇게 많이 벌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좋은 제품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또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총알을 많이 얻는 거예요. 총알이 없는 기업들은 뭘 하고 싶어서 못 하는데 총알이 많으면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팀쿡이 돈독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 정서에 갖다 붙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은 어떠죠? 가족 경영이죠. 내가 하고 우리 아들이 뭐하고 다 주잖아요. 딸이 뭐하고 팀쿡이 그 가족 경영인가? 아니죠. 거기는 전문 경영인 체제예요. 그러니까 팀쿡도 월급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팀쿡이 엄청 가격 올려가지고 막 먹겠다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오늘 먹고 오늘 맞겠다 이게 아니라 잘 벌어서 왜냐면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죠. 그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쓴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적게 받고 싶나요? 아니죠. 누구나 다 많이 받고 싶어요. 똑같은 생리예요. 왜냐하면은 자, 같은 시간을 일해도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목표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1시간 일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100만원 받았다고 이 사람도 100만원, 120만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으면 10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2000만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브랜드가 가진 힘이고 능력이 가진 힘이에요. 애플은 그만큼 브랜드를 잘 구축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막 간과하고 뭐 애플하고 삼성하고 뭐가 틀려 막 이렇게 하지만 애플은 그 인터브랜드에서 브랜드 평가를 매년 하잖아요. 거기서도 매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고요. 또 브랜드를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그 값어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삼성도 브랜드 가치가 높아요. 근데 삼성보다 훨씬 더 높은 게 또 애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스마트폰 가격이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삼성도 이제 갤럭시 F라는 게 나오잖아요. 휘어지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만큼 독창적이고 또 새로운 기술이 반영이 되면 가격을 되게 또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아이폰 가격이 낮아지려면 삼성이 잘해야 돼요. 왜냐면 경쟁이 있으면은 이거 대신 이거 선택할까? 이거 대신 이거 선택할까? 이러면서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주면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명품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명품들은 1,500만원, 2,000만원 이래요. 그거 가지고 욕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별거 없어요. 그 시계나 다른 게 없어요. 롤렉스나 시계 차이 없는데 걔네는 몇천만원씩 받아요. 여기서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받는데 그게 바로 브랜드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또 가격 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애플 가격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애플 가격이 높다고
소비자는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야지 또 애플도 다양한 또 가격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맞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런 또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또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경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